홍콩은 이제 모든 대정부 보고 사항이나 정부의 준수에 대한 사항들이 사후 보고입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사전에 어떤 선신고를 해야지만 비즈니스 할 수 있고 어떤 걸림돌이 그런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진행상에 상당히 이제 자유롭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후 보고를 제때 안 하시거나 기간이 경과되시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징벌 제도가 좀 크기 때문에 그 점만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그 법인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좀 설정을 좀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ABC 홍콩 리미티드라는 회사를 홍길동이라는 1인 등기사와 1인 주주가 2020년 1월 1일자에 설립했다는 설정하에 요 이제 그 연대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콩법인은 2020년도 1월 1일자에 설립이 됐고요. 2020년도 12월 30일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될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 설립 1년 차에는 대정보상은 없고요. 그 2년 차부터 매년 1년에 한 번씩 요 명기되어 있는 4가지 업무를 진행하시면은 법인 유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오늘 홍콩 법인, 그다음에 홍콩 지사, 이제 홍콩 연락사무소 위주로 안내 좀 드릴 건데요. 그 법인과 지사는 거의 이제 대동소이하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법인 설립부터 먼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 법인 설립 중에서 그 홍콩 법인 중에서 이제 2년차 되시는 분들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제 하셔야 되는 업무들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ABC 홍콩 리미티드가 2020년도 1월 1일자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2021년도 매년 1월 1일은 그 ABC 홍콩 리미티드의 애니버서리 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1월 1일에는 이 명기되어 있는 잠시만요. 자, 명기되어 있는 회사 연례 보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갱신은 1월 1일자에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자, 회사 연례 보고는 그 2020년도 1월 1일자 설립 당시에 진행하셨던 회사명이라든지 등기사, 주주, 그다음에 자본금, 아니면 그 등기사나 주주의 개인 정보들이 변경 유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이제 매년 기업 등록국에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회사 연례 보고나 사업자 등록증 갱신 같은 경우에는 정부세만 납부하시면은 별다른 절차 없이 보고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회사 연례 보고는 이제 애뉴얼 리턴이라는 서류를 접수를 하셔야 되고요. 설립일자 기준으로 42일 이내에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 자, 1월 1일 애니버서리 데이트는 매년 2월 12일까지는 애뉴얼 리턴을 마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접수는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그 온라인 파일링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정부세를 보시면은 만약에 기간이 경과되시면 약간 누진세가 발생하세요. 그래서 42일 이내만 하시면은 105불 이제 발생이 될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기간별로 맥시멈 3,480불까지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별도 기간을 경과하지 마시고 저희가 안내드리는 기간 내만 이행해 주시면은 기본 정부세로 이제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는 저희가 작성을 해드릴 거고요. 여기 이제 폼 NAR1이라는 서류를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릴 거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컴퍼니 세크리터리 역임을 좀 하고 있는데요. 등기사가 사인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회사 비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서류가 이제 뭐 쿠리어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명의로 사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사 연례 보고를 하고 있는 정부기관은 홍콩 기업등록국이라는 컴퍼니 레지스트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거의 다 이제 온라인 파일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업자 등록증 갱신 부분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하신 제도인데요. 사업자 등록증 갱신을 매년 애니버서리 데이 1월 1일 전까지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이 되시면은 1월 1일부터 2020년도 12월 31일짜리 딱 1년 기간으로 이제 발행이 되세요. 그래서 갱신은 매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몰아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접수는 저희가 이제 직원이 가서 인편으로 접수를 하게 되고요. 그 사업자 등록증 갱신도 정부세가 발생이 되는데 매년 좀 비용이 좀 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불에서 2,450불 레인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이제 코비드 19처럼 이제 경제가 안 좋은 금액을 좀 낮춰주고요. 또 정상적인 금액은 이제 2,450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매년 초가 되면은 이제 그 홍콩 세무국에서 공지를 하고 있고요. 그 비용에 맞게 저희가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홍콩 세무국 관할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접수하면은 당일날 이제 업무가 마무리되는 제도고요. 요 법인소득세 신고는 제가 좀 다시 좀 안내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직원 등록 보고라는 거는 홍콩에서는 직원을 채용하게 되시면은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도 뭐 신고를 하실 수도 있지만은 의무적인 사항이 없이도 그 직원한테 월급을 지급하시면서 바로 이제 고용이 가능하세요.
다만 홍콩은 매년 4월 되면은 모든 고용주한테 이 인플로이스 리턴이라는 서류가 발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홍콩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0일까지 이제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ABC 홍콩 리미티드로 월급을 지급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직원은 홍콩 내 근무자뿐만 아니라 해외 근무자까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월급 계정을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모든 해당 인원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급 지급 내역,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월급이 지급했다고 하면은 홍길동의 신상 내역을 같이 명기를 하시는 폼이 있고요. 그 폼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 폼 네임은 BIR 56A, IR 56B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홍콩 세무국에서 관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등록 보고는 4월 30일까지 일정을 다 마무리해 주셔야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직원 등록 보고를 했던 홍길동 앞으로 인플루언서 리턴을 접수를 하시면은 매년 5월 초쯤에 홍길동 앞으로 개인 소득세 용지가 발행이 됩니다. 자, 만약에 직원 등록 보고 시 직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무시하시는 게 아니고 노 스태프로 해가지고 우리는 해당 지급 내역 없음이라고라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뭐 직원이 없으니까 우리 신고 안 할게요 할 수는 없고요.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직원 정보를 같이 기입을 하셔서 신고하시면 되시고요.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직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신고를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회사 연례보고, 사업자 등록증 갱신, 그 다음에 직원 등록보고는 이제 간단한 절차로 보시면 되시고요.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사항들이 요 이제 법인소득세 보고인데, 홍콩에 오시는 이유가, 홍콩에 진출하신 이유가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이제 홍콩 내에서 영업활동이나, 잠시만요. 예, 그 홍콩 영내에서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홍콩을 진출하신 분들도 계시고, 다만 홍콩 내에서는 어떤 그 전초 기준도 필요 없으시고, 영업도 필요 없으시고, 커스터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이유는, 홍콩의 이 자유로운 조세제도와, 그 다음에 그 외환 관리가 자유로운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홍콩은 저 하반부에 좀 자세히 만나드리겠지만은, 법인세가 합법적으로 0%를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법인 소득세 보고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2020년도 1월 1일자 설립했던 ABC 홍콩 리미티드의 법인 소득세 보고는 18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도 6월이 되면은 자 이제 법인 소득세 신고를 하세요라고 이제 그 발부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18개월 이내까지 꼭 기다리실 필요는 없고요. 그 홍콩 법인이 소득세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맨 처음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ABC 홍콩 리미티드의 회계 연도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회계 연도는 12월 말, 한국 분들은 이제 12월 말에 쓰고 계시고요. 홍콩의 회계 연도, 정부 회계 연도는 3월 말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직원 등록 보고나 개인 소득세 신고나 아니 법인 소득세 신고를 일원하길 원하신다고 하시고 만약에 한국 본사에 연결 의무가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3월 말 회계 연도를 많이 쓰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그 정부 보고 하는데 상당히 좀 편리해지세요. 모든 기관들이 동일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1년이 지난 시점에 고객사분들한테 그 회사 연례 보고와 사업자 등록증 갱신을 안내를 드리면서 자, 이제 법인 소득세 보고하실 시점을 미리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립을 해드린 고객사분들은 저희 자체 양식으로 자, 회계 처리에 필요한 관리 툴을 드리기 때문에 그 관리 툴을 맞게 어떤 비즈니스가 발생하신 대로 기입을 해주시면은 결산 감사는 상당히 쉽게 좀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안내드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양이 상당히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2개월 이내는 법인 소득세 보고에 필요한 어떤 절차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로 예상하시면 되세요. 근데 뭐 양이 많으시거나 좀 복잡한 구조 갖고 계신 분들은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될 수가 있는데 1년차 보고는 상당히 간단하세요. 기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BC 홍콩 리미티드의 회계연도를 12월 말로 결정했으면은 저희가 세무 보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9개월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적으로 쫓길 필요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18개월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고 회계연도를 결정하시면은 회계연도가 마치는 대로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소득세도 제가 후반부에 간단히 안내를 드리겠지만은 홍콩 법인세는 정부세는 아니고 세금인데요. 그
이중과세 구간이 적용이 됩니다. 그 홍콩 달러 200만 불 순위, 200만 불이면 우리나라로 한 그 3억 정도 되는데요. 3억까지는 8.25%가 과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 구간부터는 16.5% 법인세가 이제 부과가 됩니다. 원래는 16.5% 단일 세율 국가였는데요. 그 좀 세율이 약간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원화로 한 3천만 원 정도 절세 효과가 발생이 되셨어요. 만약에 3억 이상의 어떤 순이익이 발생하는 고객사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소개자를 주시면 저희가 결산을 해드릴 거고, 결산하고 홍콩은 매출 금액이나 어떤 자산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홍콩 법인이 세무 신고를 할 때 필수적으로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가 감사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계법인에서 감사 보고서 준비하고 해당 서류를 그 홍콩 세무국장에 접수할 겁니다. 제가 초반부에 안내를 좀 드렸는데요. 좀 유의하실 사항이 꼭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끔씩 이제 법인 설립을 하셨는데, 법인 설립 당시에는 되게 이제 어떤 왕성한 어떤 그런 비즈니스 플랜이 계셨는데, 안 되신 분들도 계세요. 실현이.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저희는 매출도 없는데, 직원도 없는데, 뭐하러 신고를 해야 됩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자, 회사 연례 보고, 사업자 등록증, 법인 소득세 보고, 직원 등록 보고, 매출 여부 상관없이 법인 소득세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매출이 없으니까 신고 안 해가 아니고 매출 없음을 결산과 감사 과정을 통해서 감사 보고서를 꾸려서 접수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네 가지 사항 중에서 이행이 안 될 경우에 말씀드렸지만 홍콩은 하실 건 많지 않으세요? 근데 하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준수가 안 되시면 그거에 대한 징벌 제도가 좀 큽니다. 첫 번째는 기간 내에 접수가 안 되시면은 벌금이 발생이 되세요. 그래서 벌금 발생되고 그 이후에 계속 접수가 안 될 경우에는, 두 번째는 그 홍콩은 등기사의 책임이 상당히 좀 큰 나라거든요. 그래서 등기사 앞으로 법원에 출두하시라고 명령이 내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콜트 서먼스 레터가 발행이 되는데, 만약에 법원에도 출두를 안 하실 경우에는 경찰로 이첩이 되고 경찰에서 체포영장이 발급됩니다. 뭐 체포영장에서 이게 구속되고 그런 건 아닌데요. 가끔씩 이게 이제 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희 고객사 중에 한 분이 이민국에서 들어오실 때 바로 이제 그 즉신받으러 이제 법원으로 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가 이제 굳이 해외에서 안 좋은 기록을 남기실 필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비즈니스가 발생이 안 되셨다고 하시고 법인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 정상적으로 폐업을 하시고요. 만약에 회사를 갖다 유지하시되 요 네 가지 사항이 준수가 안 되시고 또 회사를 법인 폐업 없이 방치하실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벌금 발생, 두 번째 이제 그 법원 출두, 세 번째 그다음에 경찰서로 넘어가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런 절차는 좀 막으시긴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홍콩 법인이었고요. 지사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회사 연례 보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갱신, 법인 소득세 보고, 직원 등록 보고 99.99%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지사와 법인의 차이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이제 지사가 등록이 된 이후에 그 홍콩 내에서 매출 발생이 없었을 경우에는 그 홍콩 법인의 감사 보고서도 제출을 해야 되지만은 한국 본사의 감사 보고서를 같이 홍콩 세무국으로 제출하셔야 되는 게 약간 좀 차이점이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안내드렸던 법인과 동일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연락사무소인데요. 법인이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관할 기관이 홍콩 기업등록국과 홍콩 세무국 두 군데인데요. 그 연락사무소는 홍콩 기업등록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갱신만 하시면 되시고요. 이 절차는 안내드렸던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 갱신과 동일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어쨌든 연락사무소도 법인체이기 때문에 그 프라핏 텍스 리턴이 발부는 됩니다. 하지만 연락사무소는 어떤 법인세에 발생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하시는 게 아니고요.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결산 보고서만 준비하셔서 제출 의무는 없지만은 향후에 이제 그 홍콩 세무국에서 어떤 이유라도 내부 재무제표 제출하세요 하시면은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동일하게 연락사무소는 한국 본사의 명의로 그 홍콩 내에 등록하신 다음에 계좌 개설이 가능하신데, 외부상으로는 ABC 홍콩 리미티드로 하면은 법인체랑 동일하세요. 그리고 홍콩은행에서는 외환관리법 없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오고 나감에 있어서 어떤 그 자금 세탁이 의심되지 않는 자금이 아닌 이상 증빙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연락사무소를 등록하시고 법인체인 양 매출 금액을 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연락사무소는 본사에서 운영비만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홍콩 세무국에서 가끔씩
그 재무제표 제출이 있는데요. 거의 미비하고요. 그런 부분은요. 그래서 어쨌든 텍스 리턴이 발부가 되면은 모든 매출 부분은 없기 때문에 0000으로 기입을 할 거고요. 그 업종은 저희가 연락사무소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세무신고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의무사항은 없습니다.